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생성되는 곳,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은 필요한 거고요. 소중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무성하게 조성이 될 텐데요. 어떤 지역에서 지금 어느 지역,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요. 또 그 주변에 어떤 도로망, 교통망 이런 이슈들이 있고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이나 언론,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다루게 될 주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많이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즉 부동산 가치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호재라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명, 지금 현재 악재죠. 악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작년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광명의 투기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수요 계층이 좀 억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이 바로 발표가 됐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한 무주택자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대출 4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또 매입하기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광명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택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의 악재이자 공통의 사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2019년 6월 안에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1차, 2차 발표안에서는 일단 18만 호 공급을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약 12만 호입니다. 그랬을 때 3기 신도시 12만 호에서 지금 광명, 일단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광명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명의 악재가 풀리고 호재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 줄기만 잡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광명의 호재, 투기과열 지구가 당연히 해제가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광명의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좀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13 대책 완화죠.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제 완화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일단 광명의 호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미지정이 됐다, 3기 신도시를 광명이 피해갔다 라고 하면 정말 바로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광명, 시흥, TV, 테크노밸리죠. 이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광명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의 금천구, 구로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당연히 시흥시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산, 안양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망, 철도망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신안산선, 월곡판교선이 뭔가 가시적인 사업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설, KTX 역사도 있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양 성남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로망이 깔렸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건요, 완성되고 뭔가 성숙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성장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함께 자산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명의 악재와 호재를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광명 굉장히 유력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명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광명 정말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광명 못지않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곡역이죠. 대곡역 또는 장항 IC 일대, 이쪽이 이제 장항 IC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쪽 지역 일대가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그 주택 공급안이 발표될 지역 중에 유력한 후보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한강 건너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이 이제 김포 고촌입니다. 그래서 고촌 지역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한 지역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쪽 해당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도로망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면 도로망은 갖춰져 있고, 이제 도시공항철도가 올 8월인가요? 이제 그 개통이 되죠. 그랬을 때 도로와 철도망이 깔린 대곡역과 장항 IC 일대 또는 이제 김포 고촌 요쪽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세 군데가 분명히 이 세 군데에서 분산돼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어느 한쪽에다가 몰빵이 돼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쪽 지역에 있는 이 해당 지역 여러분들도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좀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대곡역 일대예요. 장항역 일대고 장항 IC 일대고요. 그래서 다 논밭이에요. 다 논밭이고요. 이쪽 김포 고촌입니다. 이쪽이 김포 고촌인데 다 논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로망하고 철도망이 다 뚫려 있더라. 도로망과 철도망이. 근데 주변은 논밭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때 작년에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을 때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역에 있는 위치, 그리고 앞으로 2기 신도시처럼 뭔가 주택을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을 깔아주겠다, 뭐 교통편 도로망을 깔아주겠다,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발표하면서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서울, 그러니까 일자리에 인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위치적으로는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이 3기 신도시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교통망이든 뭐 도로망이든 우수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이 뭐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요, 일단은 일산 1기 신도시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 2기 신도시,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또는 이제 검단 신도시 등이 있는데요. 요 오른쪽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랬을 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는 일단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에요.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볼 건데 광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력하긴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방송이나 유튜버라든가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유력한 후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6월 안에 나온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일 살펴보게 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단 어떤 위치에 어떤 도로망과 교통망, 갖춰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쪽이 광명 KTX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KTX역에서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이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인데요. 여기 이제 첨단 R&D 단지가 들어온다.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자리 규모가 여러분들 97,600개 정도인가? 10만 개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틀어서 이제 10만 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쪽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대 업무 일자리죠. 서울 중심, 그 다음에 여의도, 그리고 이제 강남권이죠. 강남권에 대체적으로 한
강남 4구에 몰려있는 일자리가 1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가 한 75만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에 일자리가 약 15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요.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약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 해당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할 텐데, 당연히 이쪽 지역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에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해당해 드리는 자리. 그래서 이쪽 위쪽 자리가 지금 3기 신도시 자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에 보시면 이제 광명역, KTX역이죠. 예, 광역 노선이 지나가고요. 뭐 KTX 같은 거는 뭐 어느 동네에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쉽게 건설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쪽에 보게 되면 그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경인이 있고요. 제3경인 고속도로 있고, 자,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하고 있죠. 앞으로 지하화 공사가 되면 굉장히 차량의 그 트래픽,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지금 이런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하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요. 기존의 일자리를 보게 되면 광명 테크노파크라든가 이제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굉장히 큰 공장이죠, 대기업. 그리고 이제 시흥 유통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곽 쪽으로 보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왼쪽 그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도로 중에 하나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서울 광명 고속도로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되게 되는데, 자, 이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 수원 광명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요. 또 수원에서 이제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광명 일대에 왜 과연 이렇게 많은 철도와 도로망이 갖춰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보 아닌 이상 생각해 보시면 딱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모이는 곳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진 않아요. 예, 앞으로 장기적인 호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돼서 모여든다는 건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이 있고 먹고 살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주변에 노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월곡 판교선이 우리가 과천 테크노밸리죠.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월곡 판교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안산 쪽에서 올라오게 되는 서울역까지 이어지고요. 그랬을 때 그 신안산선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정말 많은 노선과 도로망과 앞으로 확충 계획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모여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생긴다, 또는 뭐 일단은 이런 뭔가 불확실한 내용, 그런 내용들보다는 일단 가시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미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성장하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호불호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보고 사겠다, 또는 기다려보고 지켜보겠다, 또는 지금이 저점인 것 같다. 그랬을 때 누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결과가 정해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은 그때는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전체적인 그 입지적 조건, 도로망, 교통망,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철도망과 도로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광명고속도로라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곡에 일자리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LG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곡과 광명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마곡에서 결국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파주, 운정, 그러니까 운정을 지나서 파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파주에서 또 개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이 굉장히 이 산업벨트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뭔가 이쪽 서남권 쪽에 서부권과 연결되는 그 신산업의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광명에 대해서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광명 이쪽 해당 지역에 보게 되면 광명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철산동도 있고 하안동도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살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해서 좌측으로는 인천으로 또는 우측으로는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강남의 일자리 굉장히 140만 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금천 그 외에 있는 그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일자리가 가깝게 있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앞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명시가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 쉽게 강남의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서울의 중상위권 아파트가 견주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1호선 라인이죠. 1호선 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그 여의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을 지나서 서울, 중구, 그러니까 서울 중구 쪽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라든가 본사들이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쪽 지역까지도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에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 상암 DMC입니다. 상암 DMC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직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직결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좌측이 요 라인일 텐데요. 요 라인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이 지금 월드컵 대교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월드컵 대교. 월드컵 대교를 연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마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타서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죠. 지하화 공사를 하고 쭉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 또는 이제 안양성남고속도로, 또 이제 서해안고속도라든가 또는 이제 평택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주변으로 굉장히 앞으로 일자리도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기업들이 그 뭔가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큼 사람은 모일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왼쪽에 이제 그 마곡 업무지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마곡 업무지구가 생기는데, 이 마곡과 광명의 테크노밸리를 연결해주는 그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명에 왜 이렇게 많은 도로망과 철도망과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설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왜 광명이 좋은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왜 이쪽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택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에는 지정이 안 되면 바로 호재고요. 그리고 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스럽거나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 지금 광명인데요. 지금 광명에서는 일단 여기 일직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안동, 소화동, 그 다음에 철산동, 광명동 위주로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광명 철산이라든가 하안동이라든가 광명동에서는 이 초록색 7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호선, 그리고 1호선이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일단 이 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여의도라든가 서울 중구라든가 강남권으로 일자리가 이동이 좀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마곡이라든가 그 상암 DMC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직결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고속도로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이제 월드컵 대교를 타고 DMC 또는 올림픽 대교를 타서 마곡 지구로 또 연결이 가능한 그런 뭔가 그 산업 벨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 판교 테크노밸리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쪽에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성하게 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뭔가 이쪽 도로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월곡 판교선이 우리가 광명 KTX 그 일직동을 지나서 그 과천을 지나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곳. 자,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쪽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됐죠. 자꾸 이쪽 쪽에 뭔가 이렇게 도로망과 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기본적인 3대 업무지구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서울 중구, 도심이죠. 도심의 3도심, 이 3도심에 일자리가 많고, 그 다음에 그 3도심을 주변으로 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양재동도 R&CD 센터가 지금 앞으로 조성 예정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뭔가 수월하게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양재동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이쪽 양재동이라든가 판교라든가 과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특히나 2016, 17, 18년도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뭔가 투자 물건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선정도 중요하고, 자, 물건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에 이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격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또는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그 테크노밸리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이쪽 지역에도 사람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뭔가 그 원인,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인책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그쪽 지역의 학군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학군이 좋아지면 주택 가격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지역 중에 하나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광명인데, 이 광명이 이 1호선 라인을, 그리고 이쪽에 보면 1호선 라인을 그 경계로 해서 그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은 광명 같은 경우나 이제 우리 과천 또는 성남, 구리, 그리고 이제 안양, 그리고 이제 일산 가기 전에 능곡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감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권에서는 일단 1급지다 라고 제가 A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쪽 지역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조성되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산업벨트 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북쪽으로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 테크노밸리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도상도 비슷해요. 그리고 도로망, 철도망 깔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일단은 그 양재동 R&CD 센터가 이제 앞으로 조성될 것 같은데, 그 조성되는 그 업무단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쭉 가게 되면 수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수서에도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집값이 비싼 부동산의 상징성이 있는 강남과 연결이 바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도로망이 뚫리면서 이쪽 금천구 일대라든가 관악구 또는 이쪽 광명, 안양 쪽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정보력이 좀 늦어서 뒤늦게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또는 4년, 5년 뒤에 분명히 그 가치가 내 자산의 그 가치가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스터디를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하면서 자꾸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조성되게 되는 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판교라든가 과천에 그 들어가는 일자리 내용을 보게 되면 IT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게임 업종, 이쪽 업종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쪽 우리 광명 테크노밸리에는 테크노밸리 외에도 물류단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테크노밸리에는 일단 그 AI라든가 자동차 관련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그 로보트 계열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방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자, 위치적으로는 이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바로 3기 신도시로 좀 예정되어 있는 그 광명시의 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소화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 뉴타운이 있는 자리고요. 이쪽이 이제 광명 KTX 일직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조성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 인구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호재고요. 또는 만약에 지정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조성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시간이 걸리고 조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일단 그 주거 지역이 안정화 단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 학군이라든가 뭐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이쪽에 철도망이 안 지나가요. 그래서 철도망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뤄볼 거예요.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천 2호선이 이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쪽 아래로 시흥 장현 방향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직결로 통해서 이 방향으로 통해서 이 금천구에 독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독산역으로 연결되는 방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광명 KTX역이죠. KTX역 쪽으로 그 내려가는 방안, 이 세 방안을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일단 인천 2호선이 연결된다는 건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노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인천 광역시에서 그 아직까지 이제 그 광역시설 KTX 노선을 자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직동, 그러니까 KTX역 광명역으로 좀 연결되는 것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 지금 요즘에 팜플렛 같은 거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것들이. 그게 대부분 뭐냐면 그 구로철도 차량기지가 지금 이쪽 구로구, 구로역 쪽에 있는데, 그게 그 우리 철산동을 지나서 하안동, 소화동 쪽으로 지나서 이쪽 노원사동이 있습니다. 노원사동 쪽에다가 철도 차량기지를 만들려고 지금 뭔가 서울시와 광명시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인천 2호선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독산역으로 이어지는 게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만약에 그 노선이 들어오고 인천 2호선이 세 가지 방안 안에서 만약에 독산역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 이 철도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2호선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뭔가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자, 이 1호선과 만나는 독산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요것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노선이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노선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역 KTX역은 이제 북쪽으로는 그 서울역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안산선은 우리가 대표적인 업무 일자리가 있는 그 뭐 구로 디지털이라든가 가단 디지털, 여의도, 그다음에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월곡판교선 테크노밸리에 자 뭔가 신산업 벨트, 이 벨트 안에 그 월곡판교선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망도 뚫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많은 이 지역,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구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그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저출산 고령화에서도 그래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는 지역에다가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집결되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시고 자산 포지션을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종 도로망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산업 벨트 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기존에 우리 3도심이라 그러죠. 예, 3도심. 예, 이쪽이 이제 강남, 여의도, 중구인데 제가 봤을 땐 이쪽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곽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그 테크노밸리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판교, 예, 판교 1판교도 지금 완성이 됐지만 앞으로 2판교, 3판교도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급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과천에 그 지금 보면은 뭐 3기 신도시도 조그맣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정보타운 안에도 분양이 많이 됐어요. 주택 분양이.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과천에 일자리가 들어갔다라는 거 굉장한 호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과천의 2배 반이에요. 2배 반이나 큰 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오게 될 텐데, 예전에 과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판교는 과천을 못 넘어선다 막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판교가 일단 조성이 되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도시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판교가 과천 이상으로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모이는 과천, 그 이제 업무 단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 또 과천도 재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예정 중에 있는데 지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자, 부동산은 상승기 때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건, 자, 조정받고 있고 조금 뭔가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뭔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호도가 생겼을 때에는 좀 늦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뒷북졌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3도심, 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앞으로 이 남부 쪽으로, 예, 테크노밸리 신생 산업, 4차 산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이쪽 지역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상암 DMC라든가 이제 마곡단지로 업무 단지가 지금 회사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직결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도 괜찮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지방에 있는 그 전자업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종, 예, 그 파주 쪽으로 굉장히 집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구에서도 또는 이제 구미에서도 자, 이 파주 쪽으로 이동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파주 운정 지금 공급량도 많고, 자, 주택 가격도 뭔가 그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뭐 GTX 호재 때문에 잠깐 반짝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먹고 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파주도 괜찮더라. 근데 주택 가격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높게 평가하고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테크노밸리가 됐든 뭐 상암 DMC 마곡단지가 됐든 파주 디스플레이가 됐든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결국에는 다 어디로 직결이 되냐면, 자, 인천 있죠? 인천국제공항. 우리가 그 비행기, 항공으로도 수출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항,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많이 직결이 되고, 요쪽이 이제 인천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지금 예, 착공 중에 있고 완성이 된 일부 완성된 구간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쪽으로 아래로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안산이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 자, 이쪽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서울을 그 외곽 쪽으로 쭉삥 둘러싸는 제2 외곽순환도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단지라든가 이제 DMC, 마곡,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크노밸리죠. 판교든 과천이든 광명이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도로망이나 철도망들이 자꾸 생성이 되고 서남권이든 서부권이든 이렇게 발전이 되는 이유는 이쪽에다가 지금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자리가 모이는데 결국에는 그 인천항과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유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라인에 이제 서부간선 도로 지하가 되고 있고 월드컵 대교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도로 외에도 지금 파주에서 자, 마곡을 지나서 예, 광명으로 또 내려오고 지금 광명에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과 그 평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평택에 뭐가 있죠? 자,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 평택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수출 주도형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 10년 동안 그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 그 다음에 평택항을 비교해 본다면 물동량이 평택항이 굉장히 늘어난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앞으로 이쪽 도로망들이 생긴다라는 건 이쪽 주변의 주거벨트,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주택을 어디에다 소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주택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그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굵직한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 다음 자질자질하게 막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서 막 이런데 움직이고 다니면서 메뚜기처럼 하다 보면 결국엔 지역 선정, 그 다음에 물건 선정도 잘못하게 되고, 또는 그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또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도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그 광명에서 서울 고속도로라 그랬죠. 지금 요 붉은색 부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 그리고 요쪽 요 부분이 수원 광명 고속도로고요. 수원에서 이제 평택까지 그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산까지 이어집니다. 자, 문산 가기 전에 뭐가 있죠? LG 있잖아요.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고, 자, 이게 결국에는 문산하고 남방 한계선인 그 선을 지나서 개성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성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뭐 단절되긴 했지만 예전에 있었잖아요. 개성공단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향후에 평택에서 이제 부여까지 자, 고속도로망이 하나가 또 뚫리게 되고, 그 고속도로 부여에서 또 익산까지 이어집니다. 자, 익산에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갔느냐? 군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군산, 새만금이 향후에 좀 굉장히 긴 개발 계획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도로망이 그쪽까지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좌측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가운데 고속도로망이 하나 더 생성이 된다.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산업벨트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그 주거단지예요. 운정지구, 뭐 일산지구, 동지구, 식사지구, 그 다음에 뭐 그 화정지구도 있고요. 뭐 삼성지구도 있고, 자, 마곡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뉴타운 있고, 소사지구 있고, 향동지구 있고, 범박지구 있고, 뭐 옥길지구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정지 중에 하나인
그 3기 신도시 자리가 생기게 되면 요 자리예요. 근데 지금 광명만 후보지가 아니라 어디도 후보지라고 그랬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그 장항 대곡역 일대 또는 건너편에 한강 건너편에 자 김포 고천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남은 물량이 그 총 30만 호 공급 중에 12만 호가 남아 있는데 자 어느 한 지역에다가 그냥 몰빵을 할 수도 있고 좀 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지역은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광명이 유력해 보이는 건 일자리가 굉장히 앞으로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주택이 조성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일자리가 앞으로 조성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주택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도 가장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진짜 광명이 이게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주택 폭등입니다. 폭등. 제가 봤을 때 향후에 광명에다가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 테크노밸리 그 조성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철도망,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여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이 설명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께서 그 제가 좀 노력하는 그 이 영상을 올리느라고 시간도 많이 쓰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잘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그 광명시 테크노밸리를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쪽이 이제 광명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지금 대상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테크노밸리 그 조성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추진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쪽 지역이 뭐냐면 그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로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보금자리가 2013년도에 취소가 됐고요.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 관계기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그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이 끝난 게 2016년 10월 21일이고요. 그래서 2017년 7월 19일 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사업 승인 자 신청을 요구를 했고 2017년 11월 30일 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R&D 그러니까 첨단 R&D 단지 승인 신청을 경기도지사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자 경기도로 이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아직까지는 그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튜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얘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예. 제가 미리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앞당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첨단 R&D 그래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 13일 날 시흥시장 광명시흥이잖아요. 이제 광명시장 서울시 그러니까 시흥시장님 다 이런 내용들 자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토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그다음에 교통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 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주변에 금천구 그러니까 금천구, 안양시, 안산시, 그 다음에 당연히 시흥시, 광명시에 굉장한 수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서에 나오는 시도를 보게 되면 뭔가 이쪽 지역에 지금 주변 지역에 그 환경 보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 재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도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들이 많은데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 일자리가 많이 앞으로 모이는 곳 자, 판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천 앞으로 생길 거예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자리가 지금 그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이 일직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판교도 한 18년 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지금처럼 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주택 가격이 그게 높았는지 논바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천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과천은 비쌌어요. 정부청사 때문에. 근데 정부청사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로 많이 이동을 했고 또 혁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 다시 활력소를 불어줄 수 있는 그 요인이 바로 테크노밸리로 인한 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과천에 뭔가 또 다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 안양이라든가 또는 이제 만안구죠. 그 다음에 군청구, 구로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그 다음에 시흥시, 안산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수에는 광명과 시흥, 특히 광명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자리가 이쪽이 그 첨단 R&D 벨트가 만들어진 이 라인에 그 3기 신도시 예정 후보지가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제가 지금 동그랗게 만지고 있는 요 지역인데, 자, 이쪽 지역에 지금 좀 유력해 보이고요.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제 그 장항 RC라든가 대곡역 일대 또는 그 요쪽이죠. 예. 요쪽에 이제 일대 또는 이쪽에 그 고촌도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제 들어설지는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5월 달이고요. 다음 달 안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1조 7,5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첨단 R&D 단지와 주거문화단지, 일반산업단지와 물류산업단지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고요. 수도권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벨트, 산업벨트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들이 잘 갖춰지는 이 남부 쪽과 이 서남권, 서부권 쪽에 뭔가 기존의 이 3도심에서 벗어나는 첨단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직결되고 조성되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지금 다른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그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지금 저번 달 말이죠. 예, 저번 달 말에 경기도 광명 그러니까 시흥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그 단지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9일 단지 계획 승인 고시. 그래서 이제 경기도시공사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리고 무질서한 산재된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과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 이건 경기도 그 도청에 가면은 경기일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광명 시흥 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시공면도 발표가 됐는데요. 2018년도 12월 28일 날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제 그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물류단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첨단 R&D,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죠. 여기 이제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이제 뭔가 가시화가 되고 앞으로 방송이나 언론이라든가 이제 유튜브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3기 신도시 못지않게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3기 신도시가 안 들어와도 광명은 호재고요.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또 우리가 대중성을 따라가서 뭔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더 저렴해지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있잖아요. 대부분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기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결과는 지켜보고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견되는 일, 그랬을 때 3기 신도시만 있느냐, 또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상 후보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이쪽 지역의 가치, 자, 브랜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 100억 부동산 스토리는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악재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 악재 때문에 뭔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정이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 광명이나 뭐 시흥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침체 요소가, 그러니까 가격 하락 속도, 가격 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영향이 자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계세요.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가시화되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미래 가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내 집 마련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앞으로도 향후에 맞이할 수가 있고, 지금 이미 가격적으로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는 물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요.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좀 우리 눈에 맞춰서 좀 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자꾸 찾아내는 그 연습을 하시고 스터디를 하시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요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